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취득세가 개정이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지금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그 취득가액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선 오늘 취득세만 얘기하겠습니다.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취득세를 내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도 추가로 붙고 지방교육세도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가라든가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4%입니다. 4%. 그런데 그 취득세를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0.2%가 붙고요. 또 지방교육세가 또 추가로 붙습니다. 0.4%. 그래서 우리가 상가라든가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플러스 농어촌 특별세 플러스 지방교육세 합쳐서 4.6%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속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주고 상가를 사게 되면 취득세 등해서 4.6%니까 460만 원이 되겠고 10억 주고 분양을 받게 되면 4,600만 원이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좀 취득세가 낮아요. 취득세가 낮습니다. 과거에 주택에도 취득세가 4%였었습니다. 순수한 취득세만. 그런데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취득세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득세는 그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일 때 6억 원 이하 시에는 취득세가 1%입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요. 1%. 그 다음에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시에는 2%입니다. 현재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가 되겠고,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3%가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취득세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냐 85제곱미터 초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고로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취득세만 설명드리겠는데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1%,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일 때는 2%, 취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3%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차등 비례세율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만입니다. 여러분 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을 증여받을 때는 달라요. 우리가 주택을 증여받게 되면은 취득세만 3.5%입니다. 순수한 취득세만. 그리고 상속을 받게 되면 순수한 취득세가 2.8%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른데 오늘 이 시간에 내년부터 개정되는 것은 주택을 돈 주고 사는 경우입니다. 유상승계 취득만을 얘기합니다. 유상승계 취득. 승계라고 하는 건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 게 승계인데 유상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 그러나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 취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 이번에 내년부터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내용인데요. 6억 원 이하일 때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9억 원 초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취득세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6억 원 이하는 무조건 1%, 9억 원 초과는 무조건 3%. 그러면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취득가액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2%를 올해까지는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1.11%에서 2.99%까지 적용하겠다. 개정되는 게 좀 복잡해요. 그러면 왜 내년도에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왜 개정시키느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했고요. 이제 가을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건데, 행정안전부, 정부가 지금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는 2%잖아요. 6억 원, 6억 1천만 원에 샀는데 2%잖아요. 취득가액이 6억 1천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를 2%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다운계약서. 5억 9천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취득세 1% 내는 겁니다. 1%. 그러면 1%를 적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9억 1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럼 몇 프로 세금 내야 돼요? 3% 세금 내야 돼요. 9억 원 초과니까.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해서 8억 9천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쓰면 2%만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하면서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부당하게 적게 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 또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6억 주고 샀는데 마치 취득세를 많이 냅니다. 7억에 산 것으로 해서 취득세를 많이 내는데, 나중에 양도하는 걸 계산해서 양도 차익이 적게 생긴 걸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취득가액을 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까지의 2% 매기던 세금을 차등과세하겠다는 겁니다. 1.11%에서 2.99%까지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냐. 이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건 타당성이 있어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세법을 개정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정 배경을 거기다 좀 써놨는데, 행정안전부가 말이죠, 6억 원 초과 9억 원을 소폭 웃도는 주택을 거래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정해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른바 다운 계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랬습니다. 지금 좋아요. 이런 거 다운 계약 써가지고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법을 개정시키는 건 저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개정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을 해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전과 후의 비교표가 되겠는데요. 6억 원 주고 샀어. 6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지요? 1%니까 취득세가 6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개정 전과 개정 후 현행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6억 원에다가 세율이 1%니까 현행도 600만 원이고 개정도 600만 원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7억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7억은 현행입니다. 현행과 개정. 한번 보실까요? 역시 7억에 샀으면 현행법에서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니까 2%잖아요. 2%. 그러면 얼마입니까? 1,400만 원이 현행 세금이죠. 그런데 개정에 대해서는 몇 프로가 되느냐?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기 전에 말이죠. 어떻게 개정이 되는가?
지금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시에는 어떠한 세율을 적용하느냐. 이 세율을 Y로 놓고 보는 겁니다. 세율을 Y로. 세율을 Y는 3분의 2 X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것이 세율입니다. 지금 Y를 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Y를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이거 알겠습니까? 국회 설령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취득세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또 학습을 해야 되겠고, 계산이 복잡해요. 뭐 세율표가 나오겠지만은 보세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Y가 세율입니다. Y는 3분의 2 X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을 하면 Y가 나온다는 겁니다. 세율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X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X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X는 1억 원분의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이게 X입니다. X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X는 1억 원분의 취득 당시 가액이다. 자, 그러면 7억 원일 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2%인데 개정하게 되면은 세율이 2%보다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지금 7억 주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3분의 2에 X가 1억 원분의 취득가액이니까 곱하기 1억 원분의 1억 원분의 취득가액이 7억 원입니다. 그러면 1분의 7이라고 합시다. 약분해가지고 1분의 7이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14가 되겠죠. 그렇죠? 3분의 2 곱하기 1억 분의 7억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14가 되겠죠. 3분의 2 곱하기 3분의, 그렇죠? 지금 계산됐어요. X가 1억 원분의 7억 원이니까 취득 당시 가액이 7억 원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1억 분의 7억이니까 이게 얼마 나왔어요? 3분의 14가 나왔어요. 그러면 14 나누기 3을 해보세요. 4.67 나옵니까? 3분의 14. 14 나누기 3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67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1.67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정될 때는 7억 원일 때는 세율이 1.67%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법에서는 이렇게 개정됩니다. 세율을 적용할 때 소수점 이하, 소수점 1.67이니까 소수점 이하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해라. 셋째짜리. 지금 이거는 그냥 이게 지금 4.666 이렇게 나옵니다. 4.666 이렇게 나오니까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4.67. 그러니까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두째짜리로 반올림해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4.67 나오잖아요. 4.67에서 3을 빼니까 1.67%가 된다. 그러면 7억 원 곱하기 1.67 하게 되면은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1169만 원이 나옵니다. 1169만 원. 그럼 오히려 이거 개정된 걸로 했을 때는 7억 원 주고 사는 사람은 세금이 줄어들어요. 얼마가 줄어드느냐? 231만 원이 감소됩니다.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개정돼 가지고 7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세금이 231만 원이 줄어든다. 이런 결과가 되겠고요. 그러면 7억 5천만 원 주고 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7억 5천. 현행은 2%죠. 그죠? 6억에서 9억 원 이하는 2%니까 얼마예요? 1,500만 원. 그러면 개정일 때는 몇 프로가 되느냐? 계산해 볼게요. Y는 3분의 2 X-3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정되는 세율은 Y는 3분의 2 X-3에 의해서 세율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Y가 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X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억 분의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죠.
1억 원분의 취득가액이 7억 5천이니까 7.5로 계산하면 되겠네. 1분의 7.5. 1억 분의 7억 5천이니까 약분해서 1분의 7.5니까 계산해 보세요. 3분의 2, 7의 14, 2, 10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 15 나누기 3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5가 나오잖아. 5가. 그렇죠? 그러면 5에서 얼마 빼요? 3을 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7억 5천만 원 주고 사는 사람도 취득세가 똑같이 2%가 나옵니다. 2%. 그럼 얼마예요?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7억 5천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은 개정 전이나 내년에 개정 후에도 취득세에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8억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8억. 8억을 주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 그럼 얼마? 1,6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개정은 어떻게 될까요? 개정됐을 때 세율을 계산합니다. 역시 Y는 세율이라고 그랬죠. 3분의 2 X 마이너스 3이니까 자 3분의 2 X는 곱하기 1억 원분의 취득 당시 가액 8억이라고 그랬습니다. 1분의 8. 그러면 3분의 16이죠. 여기서 3분의 16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산하면 5.2333이 나옵니다. 5.2333이니까 반올림이 안 되죠. 반올림이 안 되니까 5.23이에요. 그럼 5.23에서 3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2.23%가 되겠죠. 그러면 8억 주고 사는 사람은 세율이 2.23%예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2.23%니까 8억 곱하기 2.23%는 얼마 나오냐? 1,864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더 나오는 겁니까? 1,600만 원에서 1,864만 원이니까 264만 원이 증가되겠네. 264만 원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8억 주고 사는 사람은 내년에 법이 개정된다면 8억 주고 사는 사람은 내년에 264만 원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9억 주고 사는 사람 한 번만 마지막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9억. 그러면 2%니까 얼마입니까? 올해는 1,800만 원만 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사는 사람은 9억 주고 사게 되면 세율이 2.99%가 나와요. 2.99%.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2,691만 원이 나와요. 내년에 사는 사람은. 9억까지는 2.99%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더 늘어나느냐? 891만 원이 취득세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9억 주고 사는 사람은 세금이 순수한 취득세만 1,800만 원이지만 지금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취득세만 1,800인데 내년에 사는 사람은 취득세가 2,691만 원이니까 891만 원이 취득세, 순수한 취득세만 증가가 된다. 그러나 만약에 9억 1,000만 원 주고 샀다. 그럼 그냥 3% 아닙니까? 9억 1,000만 원 주고 사면 9억 초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730만 원. 또 내년에도 역시 얼마예요? 똑같아요. 2,730만 원. 자, 여러분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서는 세율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Y라는 세율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거 계산하기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자,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관리하는 데는 법제처입니다. 법제처에서는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제정된 법을 행정부에서는 집행합니다. 그런 행정부에서 집행한 내용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저한 상권 분립입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는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합법적인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지방세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말이죠.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정당하다고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렸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9억 원을 초과할 때는 단일 세율 3% 적용하잖아요. 초과할 때는. 그런데 취득가액이 7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는 7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는 취득세가 인상된다는 그런 인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7억 5천만 원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7억 5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취득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산층만 취득세 부담이 가중된다. 8억, 7억 5천, 7억 6천, 8억, 8억 5천, 9억까지는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취득세 부담이 중과가 된다는 거예요. 중산층에만 취득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리고 상위계층 9억 원을 초과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뭐 취득세가 늘지 않았어요. 변동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제안해 드립니다. 이 세법을 말이죠. 이 지방세법도 한 3, 40년 동안 제가 세법을 다뤘는데 이번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세율에서 이렇게 개정되는 건 이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원래는 4%입니다. 그러나 주택은 1%에서 현재 3%를 적용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좀 세제 혜택을 주고요. 단계별로 차등 과세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6억 원 이하일 때 1% 하면 얼마나 좋으냐. 6억 원 이하. 현행 법대로. 그리고 뭐 6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 뭐 한 1.5% 하자. 또 7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 한 2% 정도 하자. 계산하기 좋게 8억 원 초과 뭐 9억 원 이하 뭐 한 2.5% 하자. 또 9억 원 초과 뭐 10억 원 이하 3% 하자. 또 10억 원 초과 11억 원 이하는 3.5% 하자. 뭐 11억 초과는 뭐 4% 하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취득세의 세율이 최고 세율이 4%니까 1%부터 이렇게 취득하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 과세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인 국민들이 편하게 알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어떻습니까? 뭐 y는 3분의 2 x-3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이 4%가 많다면 1%에서 3%까지 해서 금액별로 차등을 주자 이 말이죠. 차등.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이렇게 지방세법을 개정시키는 게 낫지. 뭐 6억 원 초과부터 9억까지 계산하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y는 3분의 2 x-3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법조문 봐가지고 이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법을 개정시켜야지.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했는데 가을에 국회에서 이런 법들이 잘 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이런 걸 연구해서 말이죠.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